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이제 인문과정,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죠? 인문과정. 98페이지 보니까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의 특례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이제 크게 세 가지인데 오늘 세 가지를 한번 다 정리를 해볼게요. 세 가지 오늘 외국인 특례. 자, 그래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제목이 좀 길어요. 이거는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법에 보면요,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여기에서 이제 항상 제가 물어보는데 제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중요한 단어 여기에서. 등? 등이 중요하다고? 괜찮아요. 그냥 얘기하세요. 뭐가 중요하다고? 취득? 또? 특례? 특례. 또? 취득? 또? 외국인? 또? 다 얘기해보죠. 등. 자, 각자 이제 생각하는 게 좀 틀릴 수 있는데, 요 파트에서 요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취득입니다. 취득이 제일 중요해요. 아무리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취득이 아니다 그러면 이 특례가 적용이 안 돼요. 취득이 아닌 거는. 뭐, 임대, 전세. 취득이 아니죠. 이거는 이 특례가 적용이 안 돼. 아무리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건 뭐라고요? 취득이라는 거예요. 취득하는데 적용된다. 외국인이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가 외국인 등. 아까 들어봤죠, 이거? 외국인 등. 언제 나왔냐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거래 당사자에 이 외국인 등이 포함된다 했어요. 그때 외국인 등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갖다가 이제 외국인 등으로 볼 것이냐 이 말이죠. 누가 외국인 등에 해당되는지 이것도 우리 시험 물어봤다고. 자, 이렇게 나뉩니다. 개인하고 법인 단체 이렇게 개인하고 법인 또는 단체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해서 기억하시면 돼요. 개인으로서는 외국인을 누구라고 외국인이라고 하느냐 이 말이죠. 개인으로서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이에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을 외국인이라고 불러요.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되는 법률상에서. 생긴 거하고는 관계없어요. 생긴 거하고는 관계없어요. 국적이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면 외국인이에요.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이 있어요? 네? 뭐라고요? 크게 얘기하세요. 등치 내려가지고 좀 크게 얘기하세요. 여행자? 그런 거 말고 좀. 자, 대표적으로 뭐 안현수 이런 사람 있잖아. 그런 걸 물어보는 거지. 무슨 여행자야. 안현수 맞죠? 안현수는 우리나라 국적 아니죠? 러시아 국적입니까? 아직 러시아 국적이죠. 그럼 외국인이에요. 생긴 거는 우리나라처럼 생겼잖아. 그죠? 외국인이에요. 또 한 사람도 있죠? 우리가 다 아는 사람이잖아. 유승준. 그렇게 얘기하라고요. 여행자, 관광객 이렇게 하지 말고. 자, 맞아. 유승준. 이런 사람들은 국적이 이제, 외국 국적이죠. 일단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에요. 이제 참고적으로 이제 안현수는 좀 안타까워요. 안현수는 좀 안타깝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그죠? 연명이 좀 이렇게 좀 잘못돼 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아닌가? 그렇죠? 예, 그래서 안타깝죠. 그 빙상 연맹 그래서 빙신 연맹이란다. 빙신 연맹. 그래 얘기하지 마.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그래 얘기하지 마. 빙신 연맹이라고.
하여튼 이제 연맹이 잘해야 돼요. 협회 연맹이 잘해야지. 그건 다 이상해 보면 지금. 그래도 웬만하면 다 자기들 다 해먹으려고 막. 하여튼 안현수는 안타깝고 뭐 유승준은 좀 그래요. 뭐 유승준은 좀 일단 뭐 대충 읽어보니까 좀 뭐 그건 좀 그렇더만. 가야 될 상황인데 지금 가야 된다고 했는데도 안 갔잖아. 그런 상황이더만 맞죠? 예, 대충 그래. 자, 그래서 하여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들은 외국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개인적으로. 그럼 첫 번째가 법인단체네, 법인단체. 자, 법인단체는 첫 번째가 뭐냐면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됐다. 그러니까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이 됐다 이 말이야. 법인단체가 외국 법에 따라 설립이 됐으면 당연히 외국인이잖아요.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외국 법에 따라 설립됐으면 당연히 외국 법인 외국 단체라고 보시면 돼. 외국인 등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국내법에 따라 이제 설립이 됐는데 어떤 경우가 외국인 등에 해당하냐면 국내법에 따라 설립이 됐는데 거기 안에 보면 사원 또는 구성원이 있잖아요. 이 법인 안에 사원, 단체, 구성원 요 안에 구성원이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이다. 국내법에 따라 설립이 됐는데 그 안에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인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외국 법인으로서 외국인 등에 해당한다는 거지. 그러면 2분의 1, 딱 2분의 1이라도 이상에 포함되니까 딱 반이라도 외국인이 딱 반이다? 그러면 그 외국인 등에 포함되는 법인이에요. 되겠죠? 자, 세 번째가 임원.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이다 해도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자본금. 그 법인 단체의 자본금 또는 의결권 있죠?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을 누가 보유하는가? 이거는 보유죠, 보유. 자본금 보유, 의결권 보유. 누가 보유하는가? 외국인이 보유한다. 이때 말하는 외국인은 당연히 이 사람이에요. 저 법인단체 안에 자본금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을 이 외국인이 보유한다. 아니면 외국 법인 또는 단체. 근데 이 외국 법인 단체는 누구를 의미하냐면 요 외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단체를 의미해요.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자본금 또는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을 외국인이 보유하든지 아니면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단체가 보유하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풀어서 쓰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사원, 구성원, 임원, 자본금, 의결권 5개죠. 전부 2분의 1 이상, 2분의 1 이상, 2분의 1 이상. 어려운 거 없잖아.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이 누구냐 하니까 5번째가 외국 정부. 외국 정부. 외국 정부도 외국인이에요. 자, 그 다음에 6번째가 국제기구. 국제기구. 국제기구, 시험에 좀 물어봐요. 국제연합. 국제기구 안에 보면 국제연합, 그 산하기구 전문기구라고 되어 있어. 그 다음에 정부 간 기구, 비정부 간 기구, 준정부 간 기구, 이런 기구들을 말해요. 국제기구. 외국인입니다. 되겠죠? 네. 그래서 누가 외국인 등에 해당되는지 그대로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두 번째 제목이 뭐냐 하니까 신고에 의한 부동산 등 취득, 요거예요. 신고에 의한 부동산 등 취득이다 이 말이지. 신고에 의한 부동산 등 취득. 자, 제목 잘 보시면 부동산 등을 외국인이 취득하는데 뭐 해야 된다고? 신고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이때 말하는 부동산 등이라고 돼 있네. 부동산 등을 본 적 있죠, 이거? 어디서 봤습니까, 부동산 등? 오늘 나왔잖아, 첫 번째 시간에.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부동산 등 나왔었잖아요. 그때 말하는 부동산 등이랑 똑같은 거예요. 부동산하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똑같아. 부동산하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취득하는 경우에 신고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외국인 등이. 그러면 취득의 원인이 세 가지가 있어요. 취득의 원인. 일단은 취득하는 유형. 취득의 유형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걸 비교하셔야 돼. 자, 첫 번째.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을 한다.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한다. 그런 경우 있죠. 두 번째는 계약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다. 세 번째는 계속 보유라는 게 있어요. 계속 보유는 뭐냐 하니까, 계속 보유는, 자, 대한민국 국민이었을 때 부동산 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외국인으로 변경된 이후에도 그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고 싶다, 이 뜻이에요. 그대로 가지고 있고 싶다. 그러면 신고해야 돼요. 왜? 외국인으로 바뀌었잖아. 신고해야 된다. 그 뜻이에요. 계속 보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비교해서 표로 정리합니다. 요걸 외우면 돼. 요거를. 그러면 다 맞추게 돼 있어. 첫 번째. 신고의 기한. 언제까지 신고하는가, 이 말이죠. 자,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을 한다. 그러면 언제까지 신고하는가? 계약은 계약 체결일이 있습니까? 네. 계약은 계약 체결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며칠이냐? 60일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요거 60일이에요. 계약 체결로부터 60일이다. 자, 아까 매매 계약 같으면 계약 체결로부터 30일. 근데 부동산 특례, 외국인 특례에 따른 계약을 원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부터 60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부동산 거래 신고 같으면 60일이랬잖아요. 계약 체결 60일. 이거는 똑같았거든. 그러면 아무런 헷갈리면 문제가 없어. 문제 될 것도 없고. 근데 이제 그게 개정이 되면서 부동산 거래 신고는 30일이고 얘가 60일이 돼버리니까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자, 아까 외국인도 부동산 등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30일 이내에 신고하라고 했죠? 그러면 이것도 보세요. 부동산 등 계약이잖아요. 부동산 등에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면 외국인이 계약 체결부터 60일 이내인데 60일 이내에 신고하면 안 되고 30일 이내에 먼저 신고해야 돼요. 30일 이내에. 맞습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니까. 그게 그 자체가. 이 특례에 앞서서 30일 이내에 먼저 신고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계약이라면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닌 계약 있죠.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아닌 계약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 증여가 있어요. 증여 맞습니까? 증여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입니까? 증여 계약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증여 계약으로 취득한다. 그러면 30일 내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60일 내에 신고해야 돼요. 맞잖아요.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아니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 외국인 등이 부동산 등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면 30일 내에 신고하는 게 맞아. 근데 증여 계약이다, 교환 계약이다, 이거는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아니기 때문에 60일 내에 신고하는 거예요. 그거는.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계약을 원인으로 신고한다 그러면 60일 이내. 이거 일단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게 매매 계약이라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 매매 계약으로 이제 신고했잖아요. 그러면 이 특례에 따른 신고는 할 필요가 없는 거지. 했잖아요. 30일 이내에. 중복되잖아요. 지금 신고가. 되겠죠? 그런 의미예요. 그거 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 외의 원인이다. 계약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다.
그러면 몇 가지 있어요. 몇 가지. 자, 대표적으로 뭡니까? 계약 외의 원인으로 취득하는 거. 예? 증여는 방금 제가 계약이라고 했잖아요. 증여 계약. 조심하셔야 돼요. 증여는 자꾸 공짜니까 뭐 계약이 아닌갑다 생각한다고. 시험장에서 보잖아요. 그럼 갑자기 증여는 갑자기 공짜니까 뭐 계약 아님.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조심하셔야 돼. 그러니까 계약 외의 원인으로 취득하는 거는 법률 규정이죠. 계약 아니잖아. 그러면 취득하는 게 뭐가 있어? 상속이잖아. 상속. 대표적으로 상속 이런 게 있어. 경매, 판결. 나중에 여기 나올 거예요. 계약 외의 원인을 기억해야 돼요. 계약 외의 원인, 종류를. 시험 문제에 상속으로 외국인이 취득하는 경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계약 외로 취득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계약 외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이 있습니까? 계약 외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이 있냐고? 없잖아. 계약 안 했어. 계약 안 했잖아. 계약 체결일 없죠? 그러면 그거를 이제 취득일이라고 불러요. 취득일. 취득일. 취득일로부터 얘는 몇 개월이냐? 6개월이에요. 6개월 이내 신고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최대한 애우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자, 취득일인데 예를 들어서 경매로 취득한다. 그러면 취득일이 언제예요? 이런 거 알고 있나 지금? 아직 모릅니까? 너무 깊이 들어갔나? 자, 경매로 취득한다 그러면 취득일은 경락되고 완납일이에요. 돈을 다 내면 바로 취득해요. 경매는. 그러면 혹시 상속이다 그러면은 언제 취득하죠? 그렇죠. 조심하셔야 돼요. 사망일인데 자꾸 어떤 분들은 급해가지고 상속인 사망일 그래요. 상속인이 사망하면은 상속을 못 받아. 상속인이 사망한 게 아니에요. 피상속인 사망일. 되겠습니까? 상속인은 사망이 아니에요. 조심하세요. 하여튼 그런 날 각각의 취득일이 있겠죠. 그 취득일로부터 일단은 몇 개월? 6개월이다. 그러면 계속 보유는 아까 얘기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었다가 보유하고 있다가 외국인은 변경되고 난 이후에도 계속 보유하고 싶다. 그러면 외국인 변경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외국인 변경일 날이 있겠죠. 그겁니다. 외국인 변경일로부터 몇 개월? 6개월이에요. 외국인 변경일로부터 이 말이 또 다른 말로 우리 시험 나온 적이 있어요. 국적이 상실된 때로부터.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국적이 상실된 때로부터.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딱 보니까 기산일도 다르고 뭐 앞에 이제 뒤에 기한도 좀 막 다르잖아. 그러면 시험 문제 딱 내기 좋단 말이에요. 이게. 매년 물어봐요. 막. 요대로 합니다. 요대로. 그러면 어디로 가는가? 어디로? 신고의 관청. 당연히 어디 가겠습니까? 부동산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까? 가야 되죠.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어디? 시, 군, 구. 그럼 신고할 때의 방법이 있겠네. 신고 방법. 신고할 때의 방법이 있어요. 신고 방법이. 신고서라는 서식이 있어요. 취득신고서. 취득신고서가 있어요. 거기다가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한다 그러면 계약서라는 게 있습니까? 계약서가 있잖아요. 계약서가 있습니까? 계약서를 가져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원칙적으로. 서류를 첨부해야 돼요. 그러면 계약 외의 원인도 취득신고서라는 서식에다가 여기는 계약서가 없잖아요. 계약서가 없다. 그러면 첨부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각각 그 원인에 따른 해당 서류가 있어요. 대표적인 판결 같으면 뭐가 있어요? 판결문이 있죠. 경락, 경매 같으면 경락 결정서라고 있어요. 그런 서류. 자, 그 이해의 원인도 각각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 서류를 첨부한다는 얘기지. 첨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도 계속 보유 신고서에다가 여기는 어떤 서류냐 하니까 외국인으로 변경됐죠. 그 외국인 변경 증명 서류다 이래 보시면 돼요. 자, 그때 이제 대리인 신고가 되냐? 대리인 알죠? 대리인. 대신 하는 거지. 대리인 신고가 돼야 됩니다. 자, 근데 대리인 신분증 당연히 가져가야 돼요. 대리하러 가는 사람은 자기 대리인 신분증 가져야 되겠죠? 어떤 경우도 다 마찬가지예요. 대리인 신분증 다 가져가요. 거기에다가 뭘 가져가느냐? 누구를 대리하는 거예요? 누구를 대리하는 거예요? 외국인을 대리하잖아요. 외국인 등의 서명 또는 날인 위임장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외국인 등의 신분증 4번이 필요하다. 이렇게. 일단 대리인 신고까지 봤어. 자, 그러면 조치사항. 그럼 어떻게 조치를 취하느냐? 신고했죠? 그러면 계약하고 계약 외의 원인은 취득 신고 확인증을 지체 없이 발급해 준다. 계속 보유 같으면요. 계속 보유 확인증 지체 없이 발급해 준다. 이래 보시면 돼요. 조치사항. 자, 그 다음에 이제 위반. 위반했다 말이 무슨 말이에요? 위반. 자, 제재가 나왔는데 위반했다는 얘기는 신고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 안 했다는 얘기 위반한 거잖아. 신고 안 했죠? 그리고 신고를 하긴 했는데 어떤 신고를 했다? 거짓 신고했다. 요거 두 개 다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신고를 안 하거나 거짓 신고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제재가 있어요. 여기는 제재까지 볼게요. 잘 나오니까. 자, 얼마의 과태료냐니까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이에요. 300만 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계약 외하고 계속 보유는 얼마?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돼 있어요. 이것도 물어보겠죠? 위반 시 제재. 자, 마지막이죠. 특징. 자,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을 한다. 그러면 계약 체결로부터 60일의 신고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외국인 등이 부동산 등의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면 며칠 이내에 30일 이내에 먼저 신고한다고 했죠. 그럼 30일 이내에 신고를 했어. 그러면 결과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겁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라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거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에는 이 특례에 따른 신고는 한 것으로 본다. 신고가 의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했잖아요. 60일 이내 또 할 필요 없잖아. 30일 이내 신고했는데 또 뭐 신고할 게 돼 있어요. 우선 아직 이게 잘 물어본다는 얘기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어. 그러면 이 특례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할 필요 없지. 했으니까. 30일 이내에. 자, 그 다음에 계약 외의 원인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 상속, 경매, 그렇죠. 상속, 경매, 그 다음에 판결. 자, 법인의 합병이에요. 합병으로 인한 합병하는 거. 그 다음에 판매권 행사, 판매. 이래 보시면 돼요. 판매권 행사. 상속, 경매, 판결, 합병, 판매. 경매로 취득한다. 그러면 계약 외구나. 문제에서. 되겠습니까? 법인의 합병으로 취득한다. 법인의 합병으로 취득한다 그러면 계약 외구나.
요것뿐만 아니라 이제 최근에 들어간 것이 우리 건축법에 가면요. 신축이라고 있어요. 신축. 그리고 증축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개축이라는 것도 있어요. 재축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 아직 안 배웠죠? 배웠어요? 오. 물어보진 않겠어요. 물어보진 않겠어요? 아시겠죠? 우리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이 뭔지 몰라도 돼. 그냥 지문에 나오잖아요. 아, 신축, 아, 증축 나왔다. 그러면 아, 계약 외구나. 그렇게 말면 돼요. 증축이 뭐니? 안 나와. 종류만 알고 있으면 돼. 자, 그 다음에 계속 보유라고 하면은 외국인으로 변경돼야 됩니까? 맞잖아요. 근데 외국에 관한 외국 영주권 취득, 이거 들어봤습니까? 영주권 취득. 영주권을 취득한 것은 외국인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아니에요. 국적은 대한민국 국적이에요. 국적 자체는 아직까지. 영주권 취득했잖아. 시민권을 취득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특례가 적용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 다 정리된 거예요, 지금. 다. 물론 이제 한 가지 더 하면 여기는 이제 대리인 신고는 전자신고가 안 된다. 대리인 신고는 전자신고 안 된다. 그래서 요 표를 갖다가 계속 하면 돼. 10월달까지, 10월달까지. 요거 계속. 10월달까지 이거 못하겠나? 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가. 이번에 뭐냐 하니까 세 번째가 허가에 의한 토지 취득. 자, 요거는 거의 비슷한데 허가에 의한 토지 취득. 자, 제목을 잘 보세요. 토지 취득이네. 부동산 아니네. 부동산 아닙니까? 아니. 여기 부동산이 아니잖아. 글자가. 부동산이 아니고 토지라고만 돼 있어요. 그럼 건물은 아니네. 그냥 토지만이에요. 토지만. 조심하셔야 돼요. 자, 저기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려면 일단 뭐 하라고요? 허가 받아야 돼요. 허가. 그러면 저기에 이번에 보면은 저기 부동산 등 있잖아요. 저기 부동산 등에도 토지 있습니까? 어? 저기 부동산 등에 보면 토지 있냐고. 토지가 없다고. 토지가 없어요. 토지가 눈에 안 보이는가 왜? 부동산 등만 보이고 토지는 안 보이는가 왜? 토지가 있잖아요. 토지가 없어요. 자, 저기 부동산 등에 토지가 있습니까? 없어요. 저기 부동산 등에 보면 부동산 있죠. 저기 부동산 안에 토지하고 건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저기에 있는 토지는 뭐 해야 돼? 신고해요. 여기에 있는 토지는 신고해요. 여기에 있는 토지는 허가예요. 무슨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허가 대상 토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허가를 받아야 되는 지역 구역이 있다 이 말이에요. 되겠습니까? 자, 어느 지역 구역이 네 군데가 있어요. 첫 번째가 생태경관 보전지역이라고요. 생태경관 보전지역. 뭐 어떤 지역인지 모르겠다만 좀 중요합니까? 좀 중요할 것 같잖아. 생태경관 보전지역이라는데. 보전지역, 생태경관. 두 번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은요. 좀 중요합니까?
중요하잖아요. 외국인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다 살면 어떡할 건데. 세 번째, 지정문화재 1을 위한 보호물 보호구역. 문화재. 문화재 보호구역은 또 어떻습니까? 중요하잖아요. 자, 네 번째는요. 야생, 생물, 특별보호구역. 야생 생물 특별보호구역. 좀 중요합니까? 야생 생물. 야생 동물 아니고 생물. 생물 특별보호구역. 이 네 군데 지역구역이 허가대상 토지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네 군데 지역 말고 토지는 신고라 이 말이지. 외국인이 취득하려면. 이 네 군데 지역구역이 허가받은 지역구역이다. 자, 보세요. 여기에 공원보호구역이 있습니까? 공원보호구역. 없죠? 신고입니까? 네, 신고예요. 상수원 보호구역은? 신고예요. 시험 문제 물어봤다니까. 예? 자, 요 네 군데 그러면 지역구역을 좀 애워줘야 됩니까? 애워줘야 되네. 뭐 쉽게 애울 수 있죠. 암기법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암기법 간단해요. 앞머리를 따면 돼. 앞머리. 생군문야. 생군문야 하니까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여기 군을 갖다가 굴로 발음을 해요. 굴. 그러면 생굴 나오잖아요. 생굴. 생굴 알죠? 생굴. 생굴 아시잖아. 생굴. 생굴 문야. 무슨 말이에요? 생굴을 먹었니? 그 말이에요. 생굴 먹었니? 그 말이에요. 표준말로. 우리 부산에서 생굴 뭐냐? 울산에서도 생굴 뭐냐? 맞죠? 대구까지도 통해. 대구까지도 괜찮아요. 우리 경산 생굴 뭐냐? 대전 올라가니까 좀 힘들더라. 내가 보니까. 못 알아먹어가지고 대전 올라가니까 힘들었어요. 생굴 문야로 일단 기억을 해요. 생굴 문야. 이 생굴 문야 지역구역이 허가를 받아야 되는 지역구역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되겠죠? 네, 애웁니다. 생굴 문야. 일단 생굴 문야로 애워주세요. 자, 그러면 허가 신청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죠. 자, 허가 신청은 거기에서 보면은 허가 신청서가 있겠죠. 허가 신청서에다가 마찬가지 서류를 하나 첨부해야 돼요. 어떤 서류를 첨부하냐니까 계약 당사자 있죠. 계약 당사자 간에 합의서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계약 당사자가 아주 중요한 지역구이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 간 합의서가 필요하다. 자, 허가 신청. 그 다음에 이제 대리인 신고 똑같아요. 대리인으로 하는 건 똑같고, 그건 안 적고. 그 다음에 조치사항. 자, 허가 신청을 했죠. 그러면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 마찬가지예요. 15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 15일 이내에 허가하든지 아니면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된다 이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위반했다. 위반한 거죠?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제재. 위반했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았다. 그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가태료가 아닙니다. 얘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다. 형벌이에요. 징역형 또는 벌금형입니다. 2대2 줄여서 2대2라고 해요. 2대2. 자, 이제 마지막이네. 특징이 하나 있겠지, 여기도. 자, 특징이. 자, 이 생굴문야 지역구역이 뭐랑 겹치냐 하니까 아까 했던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랑 겹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겹친다.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대상이죠.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 받겠지. 그러면 이 특례에 따른 허가는 받은 것으로 본다. 그건 아시겠죠? 그래서
토지 거래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특례에 따른 허가는 마찬가지 받은 것으로 본다. 허가 의제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아까 제가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것으로 본다 했죠. 마찬가지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서 토지거래 허가 받았어. 그러면 이 특례에 따른 허가는 받은 것으로 본다. 허가 의제 특징. 요거 요렇게 말아주시면 요거에서 한 문제 나와. 여기서 한 문제. 여기서 한 문제 나온다고. 맞춰야 되겠습니까? 이거? 맞춰야 돼요. 이거 맞춰야 돼. 이거는 막 시에서도 틀리고, 저거는 어렵다고 틀리고, 저거는 안 배웠다고 틀리고, 막 이거 틀리고, 저거 틀리고, 다 틀립니다. 맞춰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여튼 정리를 다 한 거예요. 자, 밑줄 한번 꺼볼게요. 여기 98페이지.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특례입니다. 거기 보니까 2번.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신고제라고 해서 계약을 원인 밑줄 꺼볼게요. 그렇죠.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한다. 그러면 두 번째 줄입니까? 계약 체결로부터 며칠? 60일이 이내라는 거죠. 여기 적어놨잖아. 매매계약은 제외. 왜? 매매계약은 왜? 매매계약은 왜 제외? 어? 매매계약은 30일 이내 신고해야 되니까. 맞죠? 자, 신고 관청에다가 신고한다. 시장무수 구청장. 자, 신고 안 했다. 거짓 신고했다. 그거 위반한 거죠? 얼마라고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래,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돼 있잖아. 첫 번째 저 끝에 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 가로 매매 계약 30일 이내 신고 이 뜻이잖아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신고 의무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신고한 것으로 본다. 신고 의제된다. 같은 말이에요. 전부 다.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자, 계약 외의 원인 밑줄 꺼볼게요. 계약 외의 원인은 거기 보니까 상속, 경매, 그 밖에 계약 이외의 원인 어떤 게 있어요? 판결, 합병, 판매, 신축, 증축, 개축, 재축. 그죠? 외울 수 있겠죠? 자, 요거 어떻게? 취득한 날로부터죠. 계약일이 없죠. 취득한 날로부터 몇 개월?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자, 신고 안 했다. 거짓 신고했다. 얼마?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이제 세 번째, 계속 보유 신고. 자, 계속 보유는 했죠. 대한민국 국민이었을 때 부동산들을 가지고 있다가 외국인으로 병일된 이후에도 계속 보유하고 싶다. 이런 경우죠. 자, 그랬을 때 세 번째 줄. 국적이 변경된 날로부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외국인 변경일로부터. 국적이 상실된 날로부터. 같은 말이에요. 몇 개월?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자, 신고 안 하거나 거짓 신고했죠. 얼마?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그래서 칠판에 적혀있는 표. 저걸 공부하셔야 돼요. 거의 그대로 1년 동안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오른쪽에 외국인 취득 허가제라고 되어 있는데 양가로 1번. 자, 허가를 받아야 되는 허가 대상 토지, 허가 대상 지역구역이 네 군데가 나오잖아. 자, 지금은 순서대로 안 되어 있네요. 군사시설 보호구역 밑줄. 문화재 보호구역이죠.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생태경관 보전지역. 어떻게 암기합니까? 생골문야, 생골문야 이렇게 암기를 합니다. 생골문야. 이 지역구역에 대해서는 신고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 계약 체결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뜻이죠. 자, 근데 허가를 안 받거나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았다. 그러면 제재가 어떻게 돼요? 위반 시 제재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 밑줄. 2대2죠. 줄여가지고 이걸 2대2라 그래. 되겠습니까? 양가로 2번 보세요. 다만 어떻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를 받았네. 이 생굴문야 지역구역이 뭐랑 겹친다고? 허가구역이랑 겹친다. 그러면 허가를 받겠죠. 물론 이제 둘 중에 먼저 받으면 돼요. 둘 중에 먼저 받으면 되는데 보통 토지거래 허가 먼저 받아. 특례에 앞서가지고 허가를 받았죠. 그러면 이 특례에 따른 허가는 받은 것으로 본다. 허가 의무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허가 의제된다. 같은 말이에요. 되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특례는 다 봤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여기서 한 문제입니다, 한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법령 파트에서 딱 한 문제 나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뭐 겸업이라든지 법인의 겸업이라든지 법인의 등록 기준이라든지 그거에 비하면 양이 많아요. 법인의 겸업에서 한 문제가 나오고 법인의 등록 기준 한 문제 나오고 뭐 사무소 이전 한 문제 나오고 휴폐업 한 문제 나오고 그런 양들에 비해서 한 문제 나오는데 범위가 더 많다고. 그래서 어려워하는 거예요. 어려워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법령 파트,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 파트에서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틀려야 돼요. 얘기했죠? 28개 나왔다 그러면 26개 정도는 맞아야 돼. 그리고 뒷부분에서는요, 중개실무 쪽하고 그 다음에 이 외국인 부동산 취득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한 반 정도 이상 맞춰주면 돼요. 최소 반. 근데 더 많이 맞춰줘야 된다. 더 많이. 최소 반이고. 최소 반 맞추면 8점은 나와. 근데 거기에서 한두 문제 더 맞춰줘야지 9점 나온다. 우리는 말씀드렸듯이 목표가 몇 점이라고? 목표는 90점이에요. 8점 맞아도 좋아, 괜찮아요. 8점 맞고 떨어지는 경우 잘 없는데 그래도 더 맞출 수 있으면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목표를 90점으로 잡고 있어요. 그죠? 4개 정도는 뭐 틀려줘도 안 되겠나? 4개 정도. 언제 한번 9점 맞아보겠어요. 그죠? 네, 9점 맞아보고 그래야 합격해야 될 거 아니에요. 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그냥 이렇게 계속 수업 시간에 참여하고 듣고 하면 올해도 다 9점 나오고 그랬어요. 아시겠죠? 네. 어디 가려고? 중개실무 다 나가불라.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제 1월달 다음 주는 수업이 없습니다. 예, 없으니까 자습을 하죠. 자습을 하고 이 밑줄 끈 부분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분 필기한 부분 있죠. 그걸 한번 읽어보고 오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약간 여유 있을 때 조금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5월달 넘어가면 굉장히 바빠. 느낌이 확 달라요. 5월달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순식간에 시간이 가요. 금방 10월달 돼요. 그 전에 좀 시간이 좀 더디게 갈 때, 느낌이 더디게 갈 때, 그때 좀 열심히 해두셔야 돼요. 열심히. 여유 있을 때. 자, 그래서 일단 다음 주는 자습을 한번 하고, 그 다음 주에 1월달부터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아시겠죠?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자, 여기까지 하고, 하여튼 2주 있다 그러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